안녕하세요. 유관장입니다. 오늘은 호신술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호신술을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도움 요청, 두 번째는 대피,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호신술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항하는, 공격에 저항하고 이런 어떤 범죄에 저항하는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그 도움 요청 단계 같은 경우는 도와주세요, 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신고해 주세요가 훨씬 더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고, 신고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, 첫 번째는 보다 빨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살려주세요,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? 내가 개입을 해야 되나?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고, 근데 이제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어떤 그 도움 요청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또 하나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폭력적인 사건을 갖다 연출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보면, 힘이 약하거나 뭐 어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신고는 사실 누구나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, 꼭 그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신고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도와주는 사람도 이제 그 자신을 갖다 어느 정도 그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방어를 할 수가 있죠.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누군가가 이제 여자를 막 공격하고 있어서 내가 그 여자를 갖다 도와줬는데, 그 공격했던 그 폭행의 가해자가 나를 갖다 신고하는 경우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. 그러면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. 그리고 심지어 현장에서 여자는 사라졌어. 뭐 인터넷에 보면 막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. 그런데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은 그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면,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신하는 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우리의 선택이지만, 그 현장을 이탈한 그 여자나 뭐 남자일 수도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. 대부분 이제 뭐 기사화되고 뉴스에 나오고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라고 지칭이 많이 되는데,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그 피해자는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그런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그런 어떤 억울한 감정은 좀 덜 들겠죠. 그리고 일단은 내가 먼저 신고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, 그래도 가해자가, 폭행 가해자, 정말 가해자가 나를 신고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신술의 단계를 갖다가 나눌 수 있고, 그리고 도움 요청할 때에는 이제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